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우소 진행을 맡은 김민진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께 해외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장 끝나고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또 얼마 안 되면은 미국 시장 프리마켓이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또 들으시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저희가 또 ETF를 활용한 시장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장 준비를 해봤어요. 함께 해주실 저희 마케팅부 글로벌 리서치팀 김영기 차장과 함께 이 시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해오소 시간 첫 번째로 또 진행을 해주셨는데 네. 어느덧 시간이 한 달이나 흘렀나 네, 봅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제 미증시가 여전히 강세 흐름을 계속 좀 보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다가 네. 최근 반등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미국 시장의 흐름을 뭐 좀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저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9월 한 달 동안에 미국 시장이 뭐 S&P 500 기준 5% 가까이 좀 하락을 했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시 좀 반등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9월에는 되돌이켜 보면은 이슈가 됐던 게 테이퍼링, 그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네. 이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10월 들어서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금융주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좀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여전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나 특히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공급망 이슈 이것들이 되고 있는데 공급망 이슈 때문에는 좀 일부 소비재들 특히 내구 소비재들의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강세를 나타냈던 뭐 에너지나 원자재 쪽, 금융, 뭐 산업재 이런 쪽으로 좀 투자 섹터를 넓혀가는 시기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투자자이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뭐 방송을 진행하고 주식쟁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기도 하지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게 이제 저희의 일이다 보니까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쵸.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또 ETF를 활용한 시장 전략을 얘기를 할까 하는데 오늘 가져오신 ETF들은 어떠한 출발선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셨는지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살짝 좀 빠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연초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었는데 리오프닝 수혜 ETF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이라는 건 사실 연초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다시 좀 이슈가 됐었었는데요. 그랬었죠. 저기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뭐 1월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다시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났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코로나가 통제가 잘 됐던 싱가포르조차도 이제 올해 7월부터 다시 이렇게 좀 확진자 수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델타 변이 때문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선 오른쪽 표에 나타나는 게 전 세계 백신 접종률입니다. 이게 좀 그저 좀 작긴 한데요. 이게 제가 GDP 순으로 좀 정렬을 시켜놨는데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좀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많이 맞았다는 거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싱가포르도 뭐 이달 초 기준으로 뭐 거의 8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앞서서 영국도 애초에 뭐 접종률이 높았었고요. 그래서 선진국 중심으로 이런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왼쪽에는 미국의 고속도로 통행량이거든요. 보시면 최근 7월 수치를 보시면 언뜻 보셔도 코로나 이전 수준 거의 회복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선진국에서 경기 회복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사진은 뭐 손흥민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경기장에 이제 관중들이 꽉 차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영국도 그렇고 싱가포르 그렇게 좀 확진자 수 늘어났는데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전환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 리오프닝 ETF를 말씀드리는데 좀 핵심이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미국이 자유롭다, 뭐 코로나 이제 영향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저는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스포츠 경기 중계하는 것들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가 네. 진행 중이니까 보고 있으면은 다들 이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네네. 그런 것들 보면서 진짜 저기는 이제 다 풀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이슈에 따른 ETF 컨셉을 좀 준비를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어떠한 ETF를 처음으로 좀 준비를 하셨는지 보도록 네. 하죠. 우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총 4가지인데요. 예. 그중에 앞서 말씀드린 2가지여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레저나 엔터 쪽에 있는 PJ, 여행의 이제 어웨이, 또 글로벌 항공사 갖고 있는 이제 제츠, 마지막 운송으로 XTN 이렇게 4가지인데요. 먼저 PJ부터 보시면 네. 이게 미국에 있는 엔터나 레저 산업의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로 이제 자유소비재 업종에 속한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소비재 기업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의하실 게 내구세부재는 공급망 이슈 때문에 좀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구소비재가 아니라 이런 서비스 소비 중심의 기업들이 편입된 이런 ETF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 쪽에 부킹홀딩스, 네. 뭐 맥도날드, 월트 디즈니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네. 앞서 제가 그 미국 고속도로 통행량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윈드햄이라는 호텔 체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저가의 호텔 체인인데 이미 호텔 객실당 매출액이 3개월 연속으로 19년 수준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스코라는 음식물 이제 공급하는 업체도 유럽 쪽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디즈니, 뭐 넷플릭스도 오늘 실적 아침에 나오긴 했지만 디즈니가 11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건데, 여기는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이제 디즈니랜드가 오픈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 좀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ETF, 이 PJ라는 ETF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좀 피해를 입었었던 네. 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최근에 이 수익률을 보니까 YTD로도 굉장히 좀 네. 많이 올라왔네요. 맞습니다. 양호한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1년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데 이거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근데 많이 올랐다고 좀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네. 다른 IT 업종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긴 하겠네요. 그리고 워낙에 작년 2분기였죠. 네. 그때 워낙에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ETF PJ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ETF, 이건 이제 어웨이, 네, AWAY인데 네. 이거는 뭐 하는 ETF인가요? 뭐 말 그대로 떠나자 뭐 이런 걸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예. 여행이나 관광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우버, 네. 뭐 에어비앤비, 뭐 부킹홀딩스, 그다음에 익스피디아 이런 기업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여행 가실 때 요즘에는 호텔 말고 에어비앤비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부킹홀딩스 통해서도 호텔이나 항공 여러 가지 예약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작년에 코로나 때가 굉장히 피해가 컸었죠. 네. 최근 나타나는 흐름을 봤을 때 우버는 그 차량 공유 서비스, 모빌리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앞서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은 지금 굉장히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하게 다시 좀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버의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고, 드라이버가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좀 인센티브를 주면서 드라이버 확보에도 좀 여유가 생겼다라고 회사에서는. 여기도 고용 문제가 좀 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 여기도 좀 다들 이제 아시는 기업일 텐데 네. 지난 2분기, 아직 뭐 3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예약이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거의 200% 가까이 늘었었는데 그렇네요. 19년 대비해서도 1%밖에 안 빠진 수준의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킹홀딩스라는 기업도 오른쪽에 보시면 부킹닷컴, 뭐 프라이스라인, 아고다, 오픈테이블 이런 여러 가지 여행 관련된 그 기업들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특히 유럽 쪽에서 백신 접종률 올라가면서 예약이 크게 늘어났다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2019년도 예약률, 매출 이런 것들만큼 이제 회복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코로나19 영향력이 거의 다
제거됐다라고 네,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성장 궤도 속에서 관련주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 역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름하고 굉장히 좀 어울리는 맞습니다. ETF였습니다. 네. 떠나자 여행과 숙박 관련된 종목군들을 편입한 ETF니까요. 관련 이슈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ETF는 항공사 쪽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공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주가가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그쵸. 이쪽은 어떤 흐름이었나요? 뭐 항공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회사의 그 최고원 수석께서 내신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화물 쪽이 뭐 워낙 좋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항공사들은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여행은 굉장히 좀 활발한데 해외 여행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디기 때문에 특히 좀 주의하실 게 유가 상승하는 부분 때문에 좀 수익성 개선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 이것 때문에 저는 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ETF보다는 조금 뒤로 보셔도 되겠다. 라는 겁니다. 약간의 비용 부담이 좀 있는 이슈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어떠한 ETF인지 한번 좀 상세히 보도록 하죠. 뭐 주로 미국과 뭐 캐나다에 있는 항공사들, 뭐 항공기 제조업체도 일부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 항공사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델타나 뭐 사우스웨스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항공사들이 있는데 뭐 지난주부터 뭐 이번 주 항공사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유나이티드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직 손실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손실이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다. 줄어들고 있나요? 근데 역시나 좀 4분기에 유가 상승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모든 항공사들이 그 부분을 좀 경계하고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중에서 뭐 사우스웨스트 같이 이제 국내선 중심으로 움직이는 항공사들이 그나마 실적 회복이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완전 100% 정상화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국 내에서의 활동 자체는 자유로워지다 보니 이런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항공사들의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유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내년도에 항공사들의 실적 전망은 괜찮게 볼 수 있겠죠. 앞서 두 ETF 이후로 그 다음 투자 좀 전략으로 ETF를 갖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쪽에서 항공주들 보고 싶으신데 우리나라 항공주들은 너무 올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항공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 상승률이 우리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ETF, XTN은 어떤 ETF인가요? XTN은 이제 미국의 운송 기업들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항공사들도 물론 편입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 공급망 이슈 나오면서 뭐 이런 트럭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뭐 아크베스트 같은 기업들도 운송 관련된 기업이고요. 특히 좀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제일 많이 편입되어 있는 에이비스 렌트카 회사죠. 이거 10월 13일 기준이긴 하지만 거의 300%가 올랐습니다. YTD로요. 저는 에어버스 나오고 봤더니 에이비스라는 회사였어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제주도 가도 뭐 에이비스 렌트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되면서 뭐 이런 운송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렌트카 회사들 많이 좀 실적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듯이 이런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이비스도 간단히만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이 2분기 기준 봤을 때도 작년보다 당연히 200%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19년 대비 다들 이제 이거를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5월부터는 19년 대비해서도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운송 관련된 기업들도 저는 매력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주들도 일부 편입되어 있지만은 앞서 얘기했었던 저희 어웨이였나요? 제츠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좀 보이고 있네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섹터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ETF를 활용한 매매 전략을 통해서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된 ETF를 통해서 시장의 전략들을 좀 살펴봤어요. 함께해 주신 저희 김영기 차장님과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우소 시간 진행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프리마켓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시는 걸로만 끝나시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관심 있으신 내용들 나는 그거 꼭 해보고 싶었어 하시는 것들은
매매에도 적용하면서 투자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해우소 시간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